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 수업의 매튜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3월 9일 지금 새벽 2시 19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도치를 좀 수업을 해보고 싶어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필기할 내용도 많을 거고요. 같이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꼼꼼하고 모든 종류의 도치에 대해서 오늘 다 배워볼 생각입니다. 일단 도치라는 용어를 보시면 inversion, 말 그대로 하면 어순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말의 순서를 바꾼다. 그러니까 도치의 기본적인 의미죠. 근데 도치를요, 왜 하는 걸까요? 보통 도치 수업을 할 때 학원이나 학교에서 도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문두로 보내게 된 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도치를 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많은 영어 문장을 읽어보다 보면 굳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 문장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도치를 하는 이유는요, 문두로 보내게 된 그 특정 phrase나 그 clause를, 구나 절을 강조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로 문두로 보낸 성분을 강조하기 위해, 그러니까 첫 번째 도치라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 도치라는 목적은 문장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가 두 번째 도치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치라는 이유는요, 언어의 경제성 원칙이라고 하죠. 말을 축약하기 위해서 도치를 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좀 단순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보내게 된 성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도치는 지금 설명드릴 도치가 총 6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도치를 처음 문법 시간에 배우게 되면 부정어 도치 배울 때도 있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부사구 도치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가정법에서도 배우고요. 그런 것들 다 찬찬히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치는 가정법 도치입니다. 가정법에 나오는 도치란 뜻이죠. 가정법을 다 배우고 나서 후반부에 가정법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런 예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법 과거 문장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If I were a genius, I could solve the puzzle. 내가 천재라면 나는 그 퍼즐을 풀 수 있을 텐데. 가정법 과거 문장이죠. 이 문장을 도치하게 되면 Were I a genius? 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if I were a genius가 if를 생략을 하고, if를 생략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were와 I의 위치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정법 도치는 가정법 과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가정법 과거에서 발생하는 도치는요, 동사가 이렇게 비동사일 때만 발생하게 됩니다. 비동사일 때만 발생하거나 아니면 조동사 should일 때만, should 가정법, 미래 가정법,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쓴다, 이런 가정법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경우에서만 가정법 과거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동사가 비동사이거나 아니면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 있는 경우만 if 생략하고 I와 were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 우리 가정법 과거는 if절의 동사를 과거로 쓰고 주절에는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쓰고 동사 원형 쓰는 규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가정법은 if절만 말하는 거니까, 가정법 도치에서는 가정법 과거에서의 동사가 비동사가 아닌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 you loved chocolate, I would buy some for you. 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loved you chocolate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도 도치가 발생할 수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ad pp 그리고 컴마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를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어순이죠. 거기서 이제 if절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if I had realized that life is short, I would have lived a different life. 이런 문장이 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무조건 도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꾸게 되면 had I realized that life is shor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시다가 만나시는 문장들은 뭐 수능 모의고사나 시험에서 이 문장을 이렇게 도치하시오. 이건 내신 시험에서는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되는 문장들은 이미 도치가 일어난 이후의 문장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지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치구문을 미리 숙지를 해주셔야 아 이거 도치구문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숙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치는요. 가정법 도치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 도치 방금 했죠. 미쳤나봐요. 두 번째 도치는요. 부사구 도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새로운 페이지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부사구 도치. 부사구 도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처음 배우게 되는 도치인데요. The bus comes here. 그 버스가 여기로 온다. 이런 문장을 도치하게 되면 Here comes the bus.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면 The girl goes there. 네, 이런 문장이라면 There goes the girl. 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부사구 도치이기 때문에 부사구, 이 부사잖아요. 이 부사구가 문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사구 도치에서는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도치를 하지 않는다 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he goes there. 그녀가 저기에 간다. 이런 문장을 도치하시오 라고 한다면 There goes she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도치가 되지 않는다가 포인트라 그랬으니까 There she goes. 네, 이게 맞는 문장이 되게 됩니다. There she goes라는 노래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누가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There she goes 이런 노래 아시나요? There she goes again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 이거 왜 아는 거야? 어쨌든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부사구 도치 지금 부사구라 그랬는데 왜 부사인가요? 구가 아닌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부사구 도치의 예문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죠. Under the tree slept my dogs. 그 나무 아래에 나의 강아지들이 자고 있었다. 잤다. Under the tree가 부사구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구이고 A, D, V로 표기를 합니다. 영어학에서는요. Slept가 동사 그리고 my dogs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부사구를 문두로 보내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꾼다가 부사구 도치의 규칙이 되겠고요. 규칙은 원래 문장은 My dogs slept under the tree 였겠죠. 근데 바꾸고 나니까 마치 주어와 부사구의 위치를 동사를 중심으로 둘의 위치를 교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원칙은 부사구를 문두로 보내고 같은 말이긴 한데요. 부사구를 문두로 보내고 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부사구 도치 한 문장만 더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the birds live in the heart of the city. in the heart of는 뭐뭐의 중심이란 뜻이죠. 그 새들은 그 도시의 중심에 산다. 이런 문장을 도치를 하라고 한다면 in the heart of the city live the birds가 되겠죠.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사구인가요? in the heart of the city까지가 부사구죠. adv 그리고 live가 동사 그리고 the birds가 주어입니다. 이 부사구 도치가 된 상태의 문장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부사구 도치가 다 된 이후, 그러니까 예로 바꾸시오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뭐 내신에서는 마주 하겠지만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도치가 된 문장을 보게 됩니다. 그 문장을 가지고 학교쌤들이 내신의 시험지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사구 도치가 된 문장은요,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통으로 쓰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어법으로 활용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활용이 되기도 하냐면 이 문장을 만약에 이렇게 바꿨다. live가 아니라 lives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읽다가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장을 보다 보면 in the heart of the city가 마치 이 문장의 주어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이 문장을 부사구 도치 문장이라고 미리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the city lives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부사구 도치를 인지하지 못한 친구들은 수일치 문제, 지금 어법 수일치 문제가 나왔죠? 이런 문제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구 도치를 활용해서 요 s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어가 the birds이기 때문에 부사구 도치를 활용해서 수일치 어법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문제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장 한번 더 적어볼까요? The flowers lie under the table. 여기서 lie는 놓여 있다라는 뜻이죠. 그 꽃들은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사구 앞으로 빼게 되면 under the table lie the flowers. 이렇게 되겠죠.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the table이 아니라 the flowers,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lie에 s를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s를 싹 붙여놓고 굉장히 좀 교묘하죠. 붙여놓고 어법 문제로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부사구 도치이기 때문에 수일치로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선제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어법도 대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로 들은 이 부사구 도치 문장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사구 도치는요, 동사가 일형식 동사 혹은 요 동사가 비동사일 때, 지금 일형식 동사죠? 살고 있다. 완전 자동사입니다. 일형식 동사, 자동사 혹은 비동사, 그러니까 1, 2형식 동사일 때만 부사구 도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3형식은 부사구 도치 안 하나요? 네, 3형식은 부사구 도치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The boy ate lunch. 3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at the restaurant. 이렇게 문장 있을 수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부사구가 뒤에 나왔습니다. 이 문장을 부사구 도치한답시고 at the restaurant를 문으로 빼게 되면 at the restaurant the boy ate lunch. 도치가 안 되게 되잖아요. 뭐 ate the boy lunch 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3형식 이후 3, 4, 5형식 이후 3형식 이후 타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부사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the boy ate lunch 이렇게 쓰겠죠? 3형식 이후의 문장에서는 부사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쓰는 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부사구를 뭐 뒤에 쓰든 앞에 쓰든 도치를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학에서는 부사의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부사구 도치의 경우에는요, 이 문두로 뺀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문장의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도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문장을 부사구 도치를 했잖아요. In the heart of the city live the birds. 이렇게 부사구 도치를 했죠. 이 문장도 지금 도치된 문장이죠. 특히 어떤 경우에 주로 도치가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문이 더 괜찮아요. 주어 짧고 동사 짧고 부사구가 길죠. 그러니까 긴 구가 뒤에 남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영어에서는. 왜냐하면 주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숨 넘어가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영어에서도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가볍게, 뒷부분을 좀 무겁게 만들려는 성향이 있어요.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만약에 이 주어 자체가 너무 길다. The birds가 막 수식어가 뒤에 붙었어요. The birds which used to live under the tree, which wa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ity.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수식어가 막 붙어가지고 길어졌다. 그러면은 가부수처럼 보이니까 이 친구를 뒤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앞부분은 좀 가볍게 뒷부분을 무겁게 가져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얘를 뒤로 보내기 위해서 도치를 하는 거죠. 문장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도치가 됐다고 해서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보어 도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는 보어 도치. 보어 도치는요, 보어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보어가 있으려면 보어는 몇 형식이 있나요? 2형식, 주어, 불완전 자동사, 그리고 보어, 주격 보어 나온 2형식하고 5형식에도 보어가 있죠? 5형식에서도 보어 도치가 일어나긴 합니다. 목적어가 너무 길 경우에 뒤로 보내기 위해서 목적어를 뒤로 보내고,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어 먼저 쓰고 목적어를 쓰기도 해요. 목적어가 길 경우에. 근데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제외를 하고 오늘 도치에 대해 다 설명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어 도치는 2형식 문형의 도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잖아요. 얘를 보어를 먼저 쓰고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는 형태로 바꾸는 거, 이걸 보어 도치라 불러요. 주어, 동사, 보어를 보어, 동사, 주어로 바꾸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보어를 문두로 빼고 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죠? 보어를 문두로 빼고 여기를 빼고 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꾼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사를 중심으로 보어와 주어가 위치를 바꾼 것처럼 보인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어가 들어간 문장 뭐 간단한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am happy 이런 거 그냥 보어가 들어간 문장이죠? I am happy. 나는 보어 도치를 할 거야 라고 해서 happy am I.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막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잘. 뭐 해피를 정말로 내가 강조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뭐 시적 허용 이런 데서 쓰긴 하는데 잘 쓰지 않아요. 이런 문장은. 아니면 광고 카피 같은 데서도 허용이 되죠. Impossible is nothing. 이거 나이키 카피인가요? 아디다스 카피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impossible이 보어죠? 형용사니까. 보어를 먼저 보내고 동사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썼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어 도치라고 해요. 근데 아무 데서나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바뀐 문장을 보고 이거 보어 도치가 됐구나 정도만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 보어 도치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요. 주로 so that 구문에서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을 살짝만 변형을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So important. 그 다음에 수일치 문제가 나온 거죠. is가 맞는지 are가 맞는지. So important are the problems that we shouldn't miss them. 이런 문장. 오타가 띄어쓰기 오타가 있었네요. 네, 이런 문제가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일단 수일치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주어가 the problems니까 R을 골라야 된다를 골라주면 되는데 뭐 이런 건 좀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 주어 자리에 있는 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거 도치네 하고 이 친구 보고 고르실 것 같은데 이건 좀 쉬우니까 일단 다시 돌아가서 보어 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보어를 문두로 빼고 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꾼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친구가 주어고 the problems가 주어고 are가 동사고 so important가 보어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complement. 원래 문장 형태로 환원하시오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의미도 없는 거고. 근데 보어 도치가 된 문장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암기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수일치로 나올 수도 있고 어법으로 쓰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so that 구문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한 문장만 더 예문으로 적어볼까요? So urgent is the issue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manage it in a timely manner. In a timely manner는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뭐 시의 적절하게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o urgent가 보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is가 동사, the issu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so that 구문에서 원래 원문은 the issue is so urgent that, so that 구문인데 원래 so that 구문으로 쓰셔도 되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어를 앞으로 빼기도 한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주어가 너무 길 경우에, 얘가 너무 길다.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빼기도 합니다. 단어 자체가 지금 막 중요한, 너무도 중요한, 한번 강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로 빼는 경우보다는 주어가 길어서 주어를 후치하기 위해서 이 보어 도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 표현으로 Gone are the days whe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게 되는데 뭐뭐한 시대는 갔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뭐뭐 하던 시대는 갔다. 과거의 것이 됐다. 이런 문장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Gone are the days when we relied on printed maps for navigation. 이런 문장, 요거는 제가 만든 문장은 아니고요. GPT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런 훌륭한 문장을 만들어 주더군요. 아니면 Gone are the days when film cameras were the primary tool for photography. 이런 문장도 GPT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뭐 하던 시절은 갔다. 많이 쓰는 패턴이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부정어 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치의 패턴은요, 부정어 도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도치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는데요. 부정어 도치는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부정어가 문두로 나가서
문장의 어순이 바뀌게 되는 것. 그리고 동사가 주로 타동사가 중심 동사인 문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부정어입니다. 우리는 부정어, 뭘 보고 부정어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어는요. never, 그리고 hardly, scarcely, rarely, seldom 과 같은 준부정어라고 하죠.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not 뭐뭐뭐라든지 not only 뭐뭐뭐라든지 아니면 그냥 only 뭐뭐 only도 부정어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정어가 little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 little은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knows little about me 이런 문장이 있다면 그는 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어요 라는 뜻이죠. Little does he know about me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부정어 도치를 문법책에 찾아보시면 부정어 도치의 어순과 어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부정어를 문두로 쓰고 어순은 부정어 쓰고 그리고 조동사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이요. 직접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사가 일반 동사면 이 조동사 자리에 do나 does나 did를 쓰는 거고 조동사가 특별한 조동사 뭐 can이나 will이나 뭐 may나 이런 게 쓰였다. 그러면 그 조동사 쓰고 동사 원형 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문을 또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I never imagined that I would meet you here.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I never imagined that I would meet you here. 나는 여기서 너를 만날 것이라고는 절대 예상 못했다. never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를 뺀다면 never did I imagine that I would meet you here가 되겠죠. 아니면 그는 절대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시작하지 않아. 뭐 이런 문장이겠죠. He rarely starts studying alone. 이런 문장을 부정어 도치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rarely 일반 동사잖아요. Does he start studying alone? 네, 이렇게 도치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seldom도 마찬가지고요. Seldom does she sleep alone. 그녀는 결코 혼자 잠자지 않아. 뭐 강아지가 있어야지만 잠자. 뭐 이런 맥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부정어로 정의된 단어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ever, hardly, scarcely, rarely, seldom 이 네 단어는 준부정어라고 하고 이 친구는 부정어죠. 여기 지금 없는 부정어 있나요? no 있죠? no. no는 부정어 도치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no는 그냥 yes, no 할 때 그냥 no죠.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죠. 약간 감탄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지 않고 never 단독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것처럼요. 이 친구들도 쓸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표현들 보시면 아까 little은 설명을 드렸고요. 물결이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not과 not only와 only는요. 단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단독적으로 not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장 쓰지 않습니다. 이 표현들은요. 반드시 뒤에 부정의 대상이 나오게 돼요. not 뭐뭐뭐, not only 뭐뭐뭐, only 뭐뭐뭐 이런 식으로요. 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He did not speak a word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not을 쓰고 얘가 수식하는 구까지 함께 나와야 됩니다. Not a word. Did he
speak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뭐 not only A but also B 구문 다들 아시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런 문장이 있다고 친다면 he not only speaks English but he also writes it.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친구를 도치해보면 앞부분만 도치할 수 있겠죠? 부정어가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Not only does he speak English 하고 뒷문장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어 도치는 부정어를 문두로 빼고 그 다음에 직접 의문문의 어순을 써주시는 특징이 있다. 한 문장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Not only 혹은 뭐 only 이런 표현 not only 방금 했고 only가 수식하는 구가 나왔을 때 예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only 이런 문장 He can tell you where the keys are. Only when he comes back from school.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죠? 이 친구를 도치하게 되면 Only when he comes back from school can he tell you where the keys ar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Only when he comes back from school. 이 문장이 지금 쉬운 예문을 적어서 쉽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되면 수능이나 모의고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훨씬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지 않으면 어디서 왼절이 끝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왼절이 끝나는지를 알 수가 없으면 이런 can, he와 같은 부분을 이 문장을 변형을 한다고 했을 때 학교쌤이 교묘하게 이렇게 he can으로 바꿔놓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얘가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o only부터 school까지가 왼절이기 때문에 부정어가 문두로 나갔다. 그래서 도치가 여기서 일어났구나 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얘가 도치가 돼야 되니까 히케는 안 되지. 이걸 미리 정리를 해두셔야 학교 내신에서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문장만 더 적어볼까요? 같은 예문, 비슷한 예문 적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도치가 된 문장. Only when deadlines approached did he realize that he didn't do the task. 이런 문장도 도치된 문장이죠.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왼절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뒤에 도치된 문장을 쓰겠죠.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문장 나왔을 때 활용해서 only deadlines approached he realized 일반 평서문을 바꿔놓고 이거 맞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어 도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음으로 5번 목적어 도치. 목적어 도치는요. 원래 안 하려다가 오늘 도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드린 게 있어서 짚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 도치는 굉장히 쉬워요. 도치를 하지 않는 것이 도치예요. 수능 지문 읽다 보면 이런 예문 보십니다. Chocolates I love 하고 문장이 그냥 끝나 있어요. 이거 뭐지? 이 친구는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문장인가 보다.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그럼 그냥 전체가 명사구네.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초콜릿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문두로 빼고 도치를 하지 않은 목적어 도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그가 지은 빌딩이라는 의미로
the building he built. 근데 그냥 만약에 지문을 읽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이 나와 있다 그러면 목적어 도치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치는요,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도치 구문인데 아마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오늘 좀 배우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야나두 도치라고 학생들한테 말해주는데, 야나두 도치, 야 나두 이런 거죠. 상대의 말에 긍정하거나 호응할 때 사용하는 도치입니다.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처음 배울 거예요. 어떤 문장을 통해서 배우냐면 I do too 혹은 뭐 I am too 이런 문장, 도치가 되지 않은 I can too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바꿀 수가 있죠. So do I 아니면 So I am to는 어떻게 바꿔요? So am I 아니면 So can I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죠. so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를 쓰고 so 쓰고 조동사 쓰고 주어 쓰고, 만약에 그 조동사가 사용할 동사가 호응하는 동사가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so do I 쓰는 거고요. 호응하는 동사가 조동사일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동사 can, 뭐 will, may 이런 것들을 쓴다. 이게 긍정의 야나두 도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I will go on a picnic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에 소풍 갈 거야. So will I. 나도 갈 거야. 상대방이 야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So will I. I can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 칠 수 있어. 야 나도. So can I. 이렇게 쓰는 거죠. 긍정의 야나두 도치는 쉬운 편인데요. 부정의 야나두 도치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긍정에서 to 자리에 부정에서는요 either를 씁니다. 그래서 I don't either. 나도 안 그래 라는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I can't either, 뭐 he can't either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I won't either 콤마 쓰고요.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안 그래. 나는 수학 진짜 안 좋아해. I don't like mathematics. 누가 말했어요? 야, 나도 안 좋아해. I don't either 쓰는 겁니다. 아니면 I can't play the piano. 나 피아노 못 쳐. 야, 나도 못 쳐. I can't eithe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야, 나 소풍 안 갈 건데. 야, 나도 안 갈 거야. I won't either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이런 표현들 또 쓸 수가 있죠. I don't either 대신에 neither do I. I can't either 대신에 neither can I. I won't either 대신에 neither will I.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neither는요, not 플러스 either이기 때문에 이미 안에 not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동사 부분에 not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neither, 뭐 don't I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neither can't I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 no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또 반대로 요것도 헷갈리는 친구들 있죠. I don't either인지 I don't neither인지 요것도 neither로 바꿨는데 어법 문제가 나왔는데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는 한 문장에 부정어가 한 번만 들어가는 걸 허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부정을 통해서 부정의 강조를 하는 뭐 흑인 영어 I don't have no money, 뭐 I ain't got no money 이런 문장 빼고는 스탠다드 영어에서는 부정어가 한 번만 들어가는 걸 허용하기 때문에 don't neither는 없는 표현입니다. don't neither는 안 되는 표현이고 don't either만 돼요. can't neither 안 됩니다. can't either만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 이걸 두고 이제 저는 야 나도 도치, 아마 저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야 나도 그래. 야 걔도 그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종류의 도치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도치는요, 실제로 도치가 된 문장을 여러분들이 마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치가 되는구나 라고 좀 파악을 미리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를 좀 많이 구해서 도치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문장 중간에 도치된 문장이 나왔을 때 쉽게 이런 포인트가 내신에 나오는구나 좀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도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영어에 나오는 대부분의 도치를 다 커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수업 때 언급드리지 않았던 도치가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하신 부분, 모르는 부분은 제가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긴 시간 동안 재미없는 수업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월 28일인가요? 이번 달 말에 있는 3월 모의고사에서 수업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튜쌤의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